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You Might Not Know This 섹션에서는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You Might Not Know This 섹션의 부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절대 혹은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법한 혹은 잘못 알고 있을 법한 잘못 알고 계실 법한 말이 좀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 이야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법 책을 보거나 아니면 문법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쵸, 뭐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이제 뭐 강의 종류로 보게 되면 토익 문법이나 입시 문법, 아니면 그 일반 문법, 그러니까 책이든 강의든 이런 거를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문법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공부하는 그 문법 책에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 강의에 대해서, 강의에 있는 선생님들은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본인이 공부하시는 책 내용이나 아니면 강의, 뭐 인터넷 강의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듣는 강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가 이거를 꼭 확인해 보고 싶으시게 되게 되면 꼭 원어민 선생님한테 아니면 원어민 친구한테 한번 꼭 좀 여쭤보시길 추천을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어민 친구들이랑 원어민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답은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실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실제로 왜 그런가, 왜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는 책의 내용과 실제로 원어민들이 알고 있는 문법과는 왜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설명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유념하시고, 그렇죠? 꼭 원어민한테 확인을 해보셨으면, 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옆에 제가 단어를 두 개를 적어놨죠, 그렇죠? 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동명사, stop 다음에 투부정사, stop 다음에 동명사.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두 동사에 대해서 이 forget 동사도 그렇고 stop 동사도 그렇고 이 두 동사 둘 다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둘 다 갖는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forget 동사와 forget과 stop은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갖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틀린 말이죠. 그렇죠? 자, forget 다음에는 투부정사만이 목적으로 나오고요. forget 다음에 동명사는 목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원어민한테 여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확인이 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stop 다음에는 동명사만이 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forget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뭐뭐 할 것에 대해서 할 것을 그렇죠? 미래에 할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거고,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요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건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요거는 안 쓴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쓰질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아마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왜 그런가? 이 말을 보게 되면 앞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분석을 해드리게 되게 되면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은 좀 헷갈림이 더 많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석은 제가 해드리긴 할 건데 조금 이 영상 뒤쪽에 좀 번외편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미래에 뭔가 할 것을 잊어버렸다 할 때는 투부정사 쓰는 걸 알겠으면, 그러면 과거에 했던 거를 동명사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말을 하면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렇죠? 이거 대신에 화살표 할까요?
forget 대절 하고 나서 주어하고 이 동사에 그쵸? 과거형을 넣는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뭔가 했던 걸 잃어버렸다 할 때는 forget 대절을 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단은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stop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여러분들 문법 책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투부정사를 동사를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해석이 멈추다. 그 다음에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해석적인 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할 때 하기 위해서라고 하게 되면 얘는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쓴 게 아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쓴 거죠. 그렇죠?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사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밑에 있는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가지고 동명사도 목적어로 가진다 하게 되면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돼야 되고 그래야만 동명사랑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나오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like 동사를 대표적으로 하게 되면 like to study English 그렇죠? 이거랑 그다음에 like studying English 하게 되게 되면 실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미래 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게 되면 과거 지향적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할 거를 대해서 좋아한다, 즉 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의미가 되는 거고 like studying이라고 동명사가 나오게 되게 되면 과거 지향적이라는 말은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이전에 했던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공부를 쭉 해오다 보니까 그 공부하던 게 습관이 되거나 일반적인 사실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나는 원래 제가 준동사 편에서 문법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원래 나는 동사 ing 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영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과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과거 지향적, 즉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게 동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하려면 같은 거를 대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like에서는 이 투부정사 to study는 명사 용법을 썼고 동명사는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건데 stop 같은 경우는 부사적 용법을 띡 적어놓고 그렇죠? 동명사와 비교를 하겠다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stop 다음에 투부정사는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명사적 용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사적 용법으로 나온 거고 stop 다음에는 목적으로 쓰려면 동명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결론적인 것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forget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나 강의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투부정사만을 forget 동사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stop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걸 확인을 해보시게 되게 되면 문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그쵸 원어민한테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그쵸 제 생각에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의미 이런 의미가 이런 이야기를 원어민 선생님이나 친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stop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자세한 설명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궁금증을 이겨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읽게 되게 되면 너무 파서 너무 다 알려고 너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왜 그래요 물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그거를 알아봤자 앞으로 레벨 빼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걸 알만한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돼. 요까지만 알아.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옵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 다시 실제로 레벨 빼는 게 중요하고 그죠 자기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굳이 안 보셔도 괜찮다. 좀 더 헷갈리기만 하실 수도 있다. 그죠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끊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볼까요? 자, 스탑이 좀 더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스탑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게 되게 되면,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게 스탑이라는 동사가 뒤에 목적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목적어로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다 가진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얘들 두 개가 조건이 똑같아야 되죠. 즉, 이 투부정사가 명사전용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like랑 똑같이. like 얘는 명사전용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와 비교가 되고 like 동사는 이제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인 거에 따라서 like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옵니다. 둘 다 목적으로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래 되는데 얘는 위에다가 부사전용법을 뚝 적어놓고 그쵸? 밑에 동명사와 비교를 해서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반대로 말을 하게 되게 되면, 다르게 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자, 동명사가 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스탑은 타동사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위에 있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됐다고 하면 이 스탑은 자동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쵸? 얘가 혹시라도 타동사로 사용이 됐다면, 아마도 이 투부정사와 스탑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요. 스탑, 머시기, 투부정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동사로 치게 되게 되면 자동사 뒤에는 항상 투부정사 부사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동사이냐에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사가 되게 되면 그쵸, 뒤에 투부정사를 항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자동사든지 관계없이 뒤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나왔기 때문에 스탑 뒤에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조금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탑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온다 하게 되면 얘는 명사전 용법이 돼야 되는데 명사전 용법으로 쓴 게 아니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용법으로 된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탑이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사전용법이지 명사전용법이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스탑이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동명사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스탑 다음에는 동명사만이 목적으로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자, forget 동사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게 되게 되면, 자, 위에 forget 투부정사에서 뭐뭐 할 것을 잃어버렸다는, 제 생각에는 미래지향적, 과거지향적 요거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그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쉽게 해석이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 forget 다음에 ing가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forget 다음에 ing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이 되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like, 이거는 이제 준동사 편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려면 이 동명사의 해석이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을 동사한다는 과거 의미가 아니고 과거에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습관이나 사실화가 된 거. 그렇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렇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해석을 해놓을 때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해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동명사는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뒤에 그쵸. 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일 때 이 동명사는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되려면은, 그쵸. 원래 내 동사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돼요. 원래 동사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 좀, 그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또 해석적으로 더 많이 파야 되는 거긴 하긴 한데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쓰려면은 forget 다음에 used to라는 걸 써야 돼. I used to 이런 걸 써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은 I am likely to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실제로 동사 ing를 썼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원래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해석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과거의 습관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린다, 버린다가 맞겠네요, 그렇죠? 버린다,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과거의 습관이나 사실로 인해서 원래 이렇다라는 해석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이 돼라고 하는 걸 잘못된 해석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forget이라는 단어는 조금 특이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forget 다음에는 투부정사만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과거형으로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버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 forget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여기에 여기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나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분석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분석이라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문법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자체도 실제로 이제 이게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게 되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셨을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그쵸, 저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까라는 좀 걱정이 앞서긴 해요,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문법 공부를 해오셨고 그 문법이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팅을 깨버리는 느낌?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가 되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원어민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하고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미래에 뭔가 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해서 자,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미래의 지향적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에 부합을 하는데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시는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은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동사 다음에 ing 형태, 즉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과거의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지향적 얘기, 즉 습관이나 사실을 통해서 원래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forg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것을 forget이라는 동사 뒤에 동명사를 굳이 써서 원래 이렇다라는 말을 하기에도 뭔가 이 forget 동사의 의미 때문에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색한 느낌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영어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겠죠. 아니면 추후에 변경을 한 사람, 언어학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어를 이렇게 개발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forget 다음에는 동명사는 쓰지 말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만 있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했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는 이제 forget that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stop 투부정사, stop 동사 같은 경우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데 문법 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게 명사절 용법으로 대입시켜서 할 것을 멈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부사절 용법을 들이밀어서 stop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다시 이게 그쵸 stop 다음에 투부정사도 나오고 동명사도 나옵니다라고 목적으로 나옵니다 하려면 이게 둘 다 목적으로 쓰여야죠 그쵸 그리고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말은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명사절 용법이 돼야 되는 건데 부사절 용법을 뜩 들여밀어 놓고 stop 다음에도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자동사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자동사 의미를 쓴 거기 때문에 자동사 다음에는 항상 투부정사 부사용법은 어떤 동사든지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비단 이제 stop 다음에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사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부사용법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실제로 stop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옵니다라면은 명사절 용법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명사절 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stop 다음에 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애는 동명사밖에 없다. 투부정사가 나올 수는 있으나 얘는 부사절 용법을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분석 자체는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 forget 다음에는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원어민에게 질문을 하고 본인 문법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스스로 확인 과정을 한번 거치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아마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